네, 안녕하십니까. 최창우 교수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에는 대물적 강제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처분에는 대인적 강제 처분과 대물적 강제 처분이 있는데, 대인적 강제 처분에는 체포, 구속이 중요한 것이고, 대물적 강제 처분에는 압수수색, 검증, 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단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수색을 하거나 압수를 할 때 어떤 물건을 증거물이나 몰수물을 압수하려고 할 때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통상 여러 군데 A, B, C 세 군데를 압수수색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선 수사기관에서는 조를 짜서 팀장을 나누죠. 팀장 A 팀장, B 팀장, C 팀장에게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은 것을 교부하고 준 다음에 가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압수해서 와라라고 하죠. 논리상으로 보면 수색, 물건을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것, 이제 search, 수색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압수를 해야 돼. 수색을 하고 검증을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압수를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미국 법에는 search and seizure, 그래서 수색과 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압수수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은 뭐 압색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실무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학생들 사이에서 쓰는 말로 보여지고 압수수색을 한다. 근데 영미권 책을 보면 entry, search and seizure 그래서 어떤 사생활의 보호를 받는 privacy를 침해하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는 것 침입을 entry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search 수색을 하고 물건을 증거물 또는 몰수물을 압수하는 entry, search and seizure 이렇게 교재가 되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압수수색 할 때는 먼저 건물에 갔다고 하면 건물의 관리자, 그 책임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형소법이 바뀌어서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압수수색 할 때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문이 잠겨 있다. 하면은 잠금 장치를 열고 가끔 영화에 보면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빠르로 문을 뜯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포크레인으로 물건을 파서 찾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의진 해운의 유병헌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람을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았을 경우 이렇게 계단 밑에 그다음에 그 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압수수색을 많이 해본 그런 분들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겠죠. 압수수색을 마치면 압수수색을 어떤 물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압수물 목록을 교부합니다. 압수물 목록 사본도 주고 압수물 목록도 교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물건을 가져갔다. 옛날에는 컴퓨터 같은 것을 뭐 장부, 거래 장부라든가 컴퓨터를 가져가 버리니까 유체물에 대한 압수라고 해서 가져가 버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굉장히 애를 태우고 돌려주세요. 수사 안 끝났다. 수사가 단기간 내에 끝나면 좋지만 오랫동안 있으면 돌려주질 않으니까 돌려주지 않을 테니 뭐 돌려줄 테니까 이걸 자백을 해라. 그래서 아니 안 한 거를 어떻게 자백을 합니까? 라고 해서 문제가 많았고 최근에도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면 인지수사를 하는 부서에서 뭐 중요한 서류를 가져가서 수사도 해주지 않으면서 돌려주질 않는다. 관장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얘기가 가끔 들립니다. 들리고 옛날에도 인사이동이 돼서 가보면 전임 검사가 일을 했는데 압수수색을 하고 돌려주지 않은 서류가 가득 있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런 수사를 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끝났냐? 그럼 돌려줘라. 뭐 그다음에 수사관도 바뀌고 하면 한참 찾아서 뭐 돌려주고 어떤 청에 가면은 압수물이 있는데 이게 뭐냐? 뭐 옛날에 압수한 거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서 수사가 끝났으면 돌려줘라.
라고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압수수색을 하러 갔을 때 성매매 현장이다 그러면은 그 관련자들이 도망을 가다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도 막아야 되고 예상 도주로도 막고 창문 같은 것도 보고 잘 보고 뛰어내리는지 살펴야 되고 수사를 하러 나갔는데 사람이 도주하다가 다친다거나 하면 수사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권이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가 되도록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 수사 책임자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강제 처분을 할 때는 항상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되고 경험 있는 사람 충분한 인력 확보해서 압수수색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에도 사실 수사 초동당 내사가 많이 되어서 잘 알면 모르지만 수사 초동 단계에서 압수수색할 때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의 사무실, A의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A의 사무실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보좌관이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 제주도지사 사건에 있어서. 그래서 그럼 이리 가져와 봐라 라고 해서 압수수색했는데 그것은 A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B 사무실에 있던 것을 가지고 지나가는, 현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압수한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법원 판례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체포를 하면서 체포라는 것이 통상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그다음에 긴급체포, 현행범위 체포가 있는데 체포를 하면서 갖고 있던 것을 싹 가지고 오는 강력범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저 이거 전부 다 이미지 출물로 해라. 이미지 출물 목록 확인받고 서명해서 이렇게 목록을 주고 했는데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게 뭐 너 주고 싶어서 준 것도 아니고 뭐 뺏어가 놓고 그 이미지 출물로 하느냐. 그래서 이미지 출물로 하지 말고 그것을 압수수색 영장으로 해라 이런 말. 그래서 체포영장을 받을 때 압수수색 영장을 같이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통실무상으로는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그 피체포자 주변에 있는 범행의 흉기라든가 도구라든가 장부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온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같은 것을 가져가면 영업 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가지고 왔는데 그다음부터는 컴퓨터 포렌식을 하는 팀을 만들어서 포렌식을 하는 팀이 가서 그걸 이미징을 떠서 해시값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증거로 제출했는데 해시값이 바뀌어 버리면 증거에 무혈성에 해가 있다. 컴퓨터 파일이라는 것이 뭐 방대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출력해서 다 읽어야 되는데 읽어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압수할 수 없으니까 컴퓨터를 가면 키워드를 넣어서 관련된 자료를 이미징을 떠서 가지고 오는데 그 이전에는 가지고 와서 수사기관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원본을 이미징을 뜨고 거기서 검색을 하고 출력을 하고 이런 과정에 과연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아니 압수는 종료된 것이고 수색과 압수는 종료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압수물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아니다. 법원에서는 그 전부가 압수를 실물을 컴퓨터 본체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아니 임신 뜬 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확인해서 서류를 출력하는 그 자체를 전부 포괄해서 압수라고 봐야 된다. 뭐 법원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입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어떤 파일을 가져가는지 모르는데 같은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법원에서는 그런 입장이 있고 그리고 압수된 물건 이제 절도죄로 압수를 했는데 그 장부를 하다 보니까는 작물죄에 가는 것도 낫다라고 하면 그럼 이것이 별개 뭐 그 정도야
기본적 사실이 동일성이 있다라고 봐서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뇌물에 관한 정보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 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뇌물죄로 기소를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련성이 없는 자료니까 안 된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니까는 그런 경우에 압수수색을 중지하고 가지고 온 것을 새로운 압수수색 물건에 대해서 새로운 영장을 받아서 2차 영장을 받아서 그 물건에 대해서 뇌물죄로 수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주 힘든 일이죠. 힘들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미 제출물이라고 제출을 받아서 이 목록을 작성하고 했는데 이제는 어떤 서류를 보내주세요. 이미 수사가 원칙이니까 보내주 하면은 기관에서 그 법원의 영장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안 줍니다. 통상 공사청 같은 데서 세무서에서 안 주니까 그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이미 수사를 먼저 하지 왜 강제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그 기관 간 협의는 됐지만 안 줍니다. 이거를 안 주기 때문에 참 곤란하죠. 그래서 다시 영장을 발부해서 하면 또 특정이 안 됐다. 뭐 이렇게 방대하게 청구하면 되느냐. 그래서 아니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됐는데 그 기관과 협의는 됐는데 안 됐기 때문에 또 수사복을 또 장하게 달아서 그래서 한 번 해야 될 일을 두 번, 세 번 하고 나면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죠. 동력이 떨어집니다. 사람을 체포할 때도 자동차 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핸드폰도 수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어떤 기재 사항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계좌영장은 따로 받아야 되는데 아주 옛날에는 계좌영장을 쭉 AA 피의자에 대한 것은 쭉 다 받았는데 전후 연결 계좌를 다 받았는데 이제는 연결 계좌를 그렇게 쭉 다 하는 것은 법원에서 하지 않고 특정 행위 시점을 비롯해서 직전 직후에 연결 계좌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전 직후로 해서 나오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금감원이나 국세청 같은 데서는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할 때는 굉장히 법원에 의한 통제가 심해서 수사를 하는데 쉽지 않은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색, 대물적 강제 처분에 대한 일반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